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시장을 쥐고 흔들었던 FOMC 결과 발표 이후에 오늘 시장 초반은 참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후장에 막판으로 가면서 그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흐름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1.6%가량의 하락을 했었는데 그것 대비 그래도 절반 이상 폭을 줄이면서 2,330선에 마무리됐고요. 또 코스닥은 장 초반 2.5% 가까운 하락을 딛고 750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은 도대체 언제쯤이면 또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또 오늘 시장의 흐름은 어떤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을지, 오늘 수급부터 또 1,400원 돌파한 환율까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든든하게 시장 이야기 해주실 수익 응원 파이터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 중에 오늘은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냉철한 기술적 분석을 도와주실 분입니다. 시장 이슈부터 또 차트 흐름까지 다 봐주실 거니까 지금 방송부터 든든하게 다음 장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수우파 전문가님은 두 분의 팀으로 또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화요일에 나와주셨던 진유정 전문가님의 기본적 분석도 함께 받아가시면서 장중 대비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든든하게 시장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 또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방송과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어떤 수익 담아가실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요. 단기 공략주와 초단기 공략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기 공략주는 한 달 이내 수익을 내주셨는데 랩지노미스와 신화인터텍 다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30% 넘게 챙겨가는 모습 확인됩니다. 또 초단기 공략주에서는 일주일 이내에 수익 내주신 종목들 꼽아왔습니다. 이 중에서 코리아 FT 2거래일 만에 11% 넘게 상승한 모습 확인되고 또 1승은 이길 수익으로 10% 가까이 가져가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중에는요. 이렇게 탄력을 챙겨갈 수 있는 필살기 종목을 2개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필살기 섹터별로 종목을 2개 담아드릴 거니까 지금 방송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정확한 종목명과 또 매수매도 타점 전략도 든든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 쉽고 빠르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은 주식 오락관 1부 50분 동안에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서둘러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1부와 2부의 관전 포인트도 짚어볼게요. 먼저 오늘 1부에서는 자율주행 키워드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정책 기대감까지 가득 안은 자율주행 관련주의 모멘텀과 또 지금 자리도 분석을 해보면서 종목별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고요. 또 이어질 2부에서는요. 뉴스가 나오면서 탄력을 더 가져갔죠. 리오프닝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쪽으로 가닥을 좀 잡고 이번 주 내에 최종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소식 들리면서 화장품주에도 화색이 내내 돌고 있는데요. 굴차트는 이 화장품 관련주의 수익을 한 달간 40%나 담아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상단은 더 열려 있을지, 앞으로 얼마나 더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종목별 전략도 제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즐겁게 주식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주식으로간 일부 문이 활짝 열렸고요. 오늘 수익우먼 파이터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목요일에 이렇게 오붓하게 둘이 네. 함께하게 됐는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료와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굉장히 선별된 종목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굉장히 빵빵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50분 동안 저와 함께 종목과 섹터 여러 가지 좀 알아가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방송 잘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장을 또 확실하게 돌아보면서 뭐 이슈 이렇다, 관련주 이렇다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게 아니라 저희 이지은 전문가님은 기술적인 분석을 아주 꼼꼼하게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노란톡방에서는 종목별 기본적 분석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든든한 기본과 기술 모두 다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하고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주의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 위해서 오늘 시장 전반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네. 시장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오늘 사실 우울한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예상했던 부분이었지만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 버리고 말았는데요. 13년 6개월 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계속 걱정은 했지만 설마 물론 그렇게 될 것 같아 라고 했지만 막상 이 숫자를 눈으로 보고 나니까 저도 살짝 우울한 감이 들긴 했는데 연준의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으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다시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와준 건데요. 지금 당분간 한미의 기준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고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본 유출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 1,434원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킹달러를 피해갈 수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금통위의 금리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정부에서의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어요. 물론 그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대로 가만히 있진 않을 거다. 어떠한 스탠스가 취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일부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지금 금융위기 때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런 체력들, 기업들이 아주 탄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만큼 못 버티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1,400원의 돌파라는 거는 속상한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어떤 스탠스가 나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네, 이미 알고 있었죠? 75bp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계속 그랬어요. 75bp가 할 거고 아마 75bp가 되면은 100bp가 아니면 시장 괜찮을 거다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 처음에는 반발 매수세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75bp 발표가 나오면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또 파월이 우리 언젠가는 금리 인상의 속도 멈출 거고 돌아설 거다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듯 하다가 경기 침체 관련된 이제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약세가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75bp를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물론 알고 있었던 거 다시 맞았지만 또 더 중요한 부분 바로 점도표라는 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점도표는 369, 12 분기마다 발표를 하는데요. 이 점도표에서는 FOMC 연준 위원들의 이런 금리에 대한 생각들, 전망들이 담겨 있는 그런 수치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점도표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 점도표를 보시면
3월 달에는 1.75에서 2% 정도의 금리 인상이 맞다. 왜냐하면 인플레가 그때 이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기 때문에 연준의 위원들이 이러한 의견을 많이 냈었어요. 근데 6월 달이 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6월 달 되면서 3.25에서 3.5% 정도가 적당하다, 기준금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때부터 분위기가 상당히 더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늘 또 발표를 했죠. 이번에 또 발표를 했는데 이번 점도표에서는 무려 4.4에서 최대 5%까지도 예상을 하는 이런 연준 의원들의 의견이 발표가 되면서 이 점도표 때문에 시장이 좀 더 얼어붙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금리 목표치가 원래 4.4% 정도였는데 기존의 목표치가 지금 4%에서 4.4%로 높아졌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FOMC가 딱 2번이 남아 있어요. 2번이 남아 있는데 이 2번 동안 1.25%포인트를 올려야 된다. 그럼 한 번의 빅스텝, 한 번의 자이언트 스텝이 또 남아 있다라는 이런 불안 심리를 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해졌고 고강도의 이런 스탠스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FOMC의 결과를 보면서 좀 해석을 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정말 중요한 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많이 됐어요. 파월이 작년에도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일시적이다 얘기를 했는데 잡히지 않았어요. 올해 들어와서 인플레 잡히지 않았는데 경기 침체도 얘기를 했을 때 없을 거다. 경기 침체는 없을 거다 얘기를 했는데 잭슨홀 미팅부터는 좀 더 강력한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물가가 잡히지 않고 인플레가 도저히 잡히지 않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강력하게 인플레 2%대를 무조건 지지할 거고 나는 다른 거 상관 안 하고 이것만 집중해서 해결을 하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말이 좀 안 맞아가는 부분들이 많았다 보니 신뢰도에 대한 회복도 중요해서 연준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강력한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고 이제 우리는 이 목표만 따라가겠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 연착륙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고 파월조차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이런 의견을 강력하게 내놓지 않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들 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의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시장에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호재가 그렇게 발생이 되진 않았지만 언젠가가 그렇게 멀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오르는 종목은 매일매일 새롭게 나타납니다. 그런 종목들 공략하시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를 진행한다고 하면 이 시대가 힘들어도 지금 주식시장 힘들어도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종목들 저희가 노란 톡방에 너무나도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 어려운 시장 여러분들 같이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시황 얘기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자, 오늘의 저희 톡방에서 그러면 어떤 수익을 가져갔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코리아 FT라는 종목을 저희가 단 2거래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0%의 수익을 챙겼는데 자, 이거는 재료가 붙었죠. 시장 상황이 힘들었지만 포르쉐 IPO 관련주라는 그런 강력한 재료가 붙었습니다. 포르쉐 상장은 진짜 역대급이라는 반응이 외신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그 관련주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코리아 FT는 포르쉐의 연소장치인 캐니스터를 지금 최근부터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종목이다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다 오늘 관련했던 종목, 이 종목 말고 또 3기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3기라는 종목도 오늘 추세가 아주 좋았어요. 제가 이 종목을 오늘 또 수익 자랑을 하고 싶어서 갖고 온 이유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잡아서 정말 이거래일 만에 고점에서 아주 좋은 매도를 하면서 팔았다라를 자랑도 하고 싶었지만 이 종목 다시 한번 매매 타점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정말 기가 막힌 타점 오고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기가 막힌 타점
가져가셔서 매매 전략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시면은 기가 막힌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리부터 해주셨는데 일단 환율까지 또 1,400원 돌파했던 시장 짚어주셨고 또 지난주부터 가장 많이 언급했던 키워드가 아마 FOMC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좀 짙어지면서 관망세가 계속 이어질 분위기지만 그 안에서도 잡아갈 수 있는 종목 분명히 있다라고 또 멘트 주셨으니까 노란 톡방에서 그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고요. 또 코리아 FT도 말씀을 해주셨죠. 이게 아마 또 그렇게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타점이 온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도 탈출구 찾을 수 있는 전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종목으로도 그 전략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하고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시장 흐름 체크를 했으니까 이제는 이슈와 특징주로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이슈에 또 주목을 하셨을까요? 앵커님은 이 그림을 딱 보고 네. 어떤 이슈가 딱 생각이 나셨어요? 아무래도 러시아 쪽에 그 전쟁 장기화죠.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제 재건 이슈로 그쵸. 종전 이야기가 나왔는데 분명히. 황당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봐야 된다 이렇게 짚어주시는 걸까요? 네, 오늘 이제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섹터 여기 다 모아놨습니다. 조선, LNG, 곡물, 음식료, 방산. 자, 정말 아까 앵커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얼마 전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활발 타오르더니 이제는 이쪽으로 또 쏠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근데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또 쏠리는 쪽에 잘 편입을 해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러시아에서 군 동원령에 대한 선포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푸틴이 다시 한번 좀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부분이 발생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이 종목들의 특징이 음식료 쪽 빼고 좀 추가적으로 전쟁 이슈를 깔고서 추가적으로 좋은 이슈들이 나온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일단 조선주 쪽은 친환경 연료 선박 발주량 증가했다라는 그런 또 소식,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EU에도 대규모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실려질 수 있고 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무기에 대한 이런 중요도 이런 것들이 화제를 일으키면서 또 K방산이 요즘 인기가 아주 핫합니다. 왜냐? AS도 잘 되죠. 가격도 싸죠. 경쟁력이 아주 출중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이 K방산에 대한 부분들 또 굉장히 지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슈가 전쟁과 맞물려서 또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다 또 곡물 관련주들 오늘 한일사료, 고려산업, 한탑 다 상한가를 갔는데 미국에서의 또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곡물 자광 부진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옥수수 생산량에 대한 걱정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면서 전쟁이 났는데 또 이런 것까지 또 발생을 한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관련주들 굉장히 부각을 받았고 또 한일사료 제가 지금 예시를 들어서 지금 차트를 띄워놨는데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고려산업, 대주산업 다 탄력이 세게 나왔지만 그 와중에 한일사료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제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줬고 그동안 탄력이 조금 나왔어요. 이때도 탄력이 조금 나오다가 좀 부진한 모습, 거래량도 죽고 추세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전쟁 이슈가 일으켜지면서 다시 한번 강력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래요. 알았어요. 이제 다시 전쟁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관련된 종목 지금 사료주 조선주, 유가 관련된 종목들, 방산 관련주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크라이나 재건처럼 다시 한번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제가 푸틴이 아닌 이상 앞으로 어떻게 된다 단언은 할 수는 없지만 갑자기 또 바뀌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은 할 수 없지만 그때그때 이런 움직임에 재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재료들 저는 앞으로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안에서 순환매가 일어나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순환매를 포착할 수 있는 거 바로 저희가 포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순환매에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좋은 타점에 딱 편입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쟁 이슈 말고 또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AMR 빅딜에 대한 가시화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자, AMR 뭐지? 좀 생소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관련주들이 탄력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게 다음 달 일정으로 좀 잡혀 있어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 두시고 저희와 함께 종목을 좀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AMR 같은 경우에는 ARM입니다. 네, 여기 오타가 났는데 ARM 같은 경우에는 삼성, 애플, 퀄컴 등이 개발 판매하는 AP 반도체 설계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져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삼성전자랑 M&A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솔솔 계속 나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장기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 ARM의 최대 주주 손정희 회장을 우리가 다음 달 서울에 방문해서 그때 얘기가 있을 거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건데 아마 어떠한 제안을 우리에게 할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커넥션이 오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시장이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탄력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자, 관련주들 한번 같이 보실게요. 관련주들 가온칩스, 코아시아, 넥스트칩 오늘 전쟁 관련주들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면서 이 종목들이 탄력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가온칩스는 시스템 반도체 전문 디자인 솔루션 업체이고 삼성과도 일을 하지만 ARM의 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또 자리를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직접적인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가 최근에 굉장히 긴 행보를 마치고 오늘 갭상을 해서 시작을 하면서 조금 윗골이 달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재료가 앞으로 시장에서 좀 더 부각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추세 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온칩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ARM의 디자인 파트너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좀 아쉬운 흐름이 나오기는 했어요. 시장이 워낙 어렵기도 하고 또 전쟁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살짝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역시 오늘 이평선을 세게 돌파를 해주면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유입이 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넥스트칩도 그동안 상장을 하고 신규 상장 중인데 상장 이후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정말 긴 시간의 조정 구간을 거쳐서 이번에 이슈와 함께 맞물리면서 바닥권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거래량도 굉장히 좋고요. 거래 대금, 그리고 우뚝 서 있는 이 모습이 추세를 좀 바꿔줄 수 있는 역시 신호탄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제조업체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만약에 ARM에 대한 이런 인수가 M&A가 이뤄진다고 한다면 이 세 업체는 좀 직접적인 수혜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종에 쏙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종에는 있는데 타점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정확한 타점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딱 이슈 두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재건 관련으로 떠들썩했던 반대로 이제 전쟁의 장기화 우려가 퍼지면서 이 러시아군의 동원령 선포가 있었는데 여기 안에서 조선주, 방산, 또 곡물 관련해서는 한일 사료를 봐주셨습니다. 이 한일 사료 역시 또 이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 원자재 관련주 안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순환매가 도는 와중에서도 챙겨갈 수 있는 탄력 노란톡방에서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ARM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과 영국의 팹리스 기업이죠. ARM 인수건에 관련해서 논의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전문가님. 네네.
왜냐면 오늘 삼성전자는 또 안 좋았죠. 신저가였거든요. 네 번째, 이달 들어 네 번째. 관련이 없나 봐요. 이게 딱히 그렇게 호재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이제 호재로는 작용이 안 되고 일단 삼성에서 이쪽 ARM을 포함해서 이쪽 분야에 지금 한 5년 동안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다는 뜻을 밝히기는 했는데 아직은 인수가 이뤄지지 않고 기대감이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움직이려고 한다면 사실 확실한 미래 먹거리가 진짜 딱 눈앞에 딱 보여지고 이게 진행이 돼야지 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중소형 업체들의 이제 수혜는 좀 기대가 되지만 아직 삼성전자를 움직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로 인해서 움직였던 가온칩스와 코아시아 또 넥스트칩도 차트를 봐주셨는데 뭐 상장 후에 또 긴 기간 조정을 받았던 넥스트칩도 오늘 아주 좋은 탄력 가져갔으니까 이렇게 중소형주를 노려본다면 이슈와 함께 또 시장 전략 세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시장 흐름과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하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필살기 섹터와 종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당장 또 내일장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즐거운 투자 생활 주식 오락관 1부 이제 필살기 담아가실 순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 필살기 섹터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필살기 섹터는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네. 네, 자율주행 자동차 여러분들도 관심 좀 많으신 분들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자율주행 시장 규모는 바로 2035년까지 무려 1,334조 원의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시장 규모가 좀 큰 부분을 좀 좋아하는데 이 자율주행 시대 이제 시작이 됐다. 성큼 다가온 자율주행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직접 인지하고 제어하고 그래야만 움직였던 그런 단순 물리적인 기계였던 로봇, 자동차, 드론 이런 제품들이 이제는 자율주행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요. 자율주행은 이미 무인 이동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에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에서도 쓰이고요. 방산 쪽 정말 다양한 시대에서 이미 우리 생활에 깊게 침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자율주행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그래 자율주행이 발달을 하는 건 알고 앞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시대가 도래할 건 아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되고 어떤 관련주를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시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컴퓨터 그리고 센서 이런 기술 역시 자율주행이 발달을 하면서 거듭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뇌 역할을 하는 거죠. 자율주행의 가장 큰 원동력이 뇌 역할을 하는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너무 들어가고 거기다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율주행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지, 발달을 시켜야지, 발전을 시켜야지 자율주행, 우리가 원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탈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로 인해서 어떠한 시장이 발달되냐면, 자, 다양한 센서 그리고 센싱 기술이 진보가 되어야지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카메라를 비롯한 라이다, 레이더, 각종 센서 쪽이 아마 자율주행 시대가 커지면서 같이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필살기 종목은 바로 이 관련주, 직접적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커지면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을 필살기 종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필살기 종목 나올 때까지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율주행 이렇게 봐야 되는 섹터, 봐야 되는 분야도 알았고, 그럼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원래 정부는 예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제재가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제재를 풀고 강력하게 우리가 밀어주겠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번 선점을 해보고 글로벌 시장의 선두주자가 한번 돼보라고 이제는 국가에서 좀 정책을 바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과 독일에 이어서 세 번째로 레벨 3 부분 자율주행차 상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레벨 4, 이따 제가 레벨 단계를 좀 간단히 보여드릴 건데 레벨 4,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정부에서도 2조 가까운 자금을 투입을 하면서 개발을 시키고 더욱더 뻗어나갈 수 있게 이런 지원을 강력하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2025년에는 버스, 셔틀 이런 쪽으로 먼저 추진이 되고요. 2027년에는 상용화, 완전 자율 주행에 대한 상용화가 2027년에 이루어집니다. 글로벌 시장에 완벽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지금 이번에 제네시스도 레벨 3, G90이 레벨 3를 탑재한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또 선보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물론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자율주행 쪽으로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흐름이 좀 가고 있다라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5단계까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 자동차는 레벨 2예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 기능이 되기는 하는데 항상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핸들에서 손을 떼면 핸들을 잡아달라고 자동차가 막 이렇게 센서를 울립니다. 근데 이제는 레벨 2가 아니라 레벨 3, 이제 곧 레벨 3가 나오고 최종적으로는 일단 2027년까지 레벨 4, 이거는 작동 구간 내 불필요하고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고도의 자동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고도의 자동화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력,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필살기로 관련주 나오고요. 자, 그러면 자율주행을 봐야 되는 이유. 세계는 지금 자율주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도 완전 자율주행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 운행 중인 주행 보조 기능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16만 대 북미 지역 차량에 지원을 했어요. 이 테슬라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자율주행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목표점이 완벽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국의 샤오미랑 좀 비슷한 자동차계 샤오미, 샤오펑도 자율주행 기능을 공개를 했어요. 물론 중국 쪽의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아직 걱정스러운 부분, 좀 안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게 물론 테슬라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샤오펑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도 지금 이쪽으로 굉장히 집중을 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애플카 2025년에 나온다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2025년이면 아직 3년이란 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갖고 싶은 차 3위를 차지하는 게 바로 애플카입니다. 애플카는 2025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해서 지금 열심히 애플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 자동차인데 저도 관심이 정말 많이 가요. 근데 이 애플카, 애플도 새로운 먹거리를 자율주행으로 택했고 애플카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세계는 자율주행차를 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대미를 장식하죠.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네옴시티 산유국에 오일머니가 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2의 중동붐이 나올 수가 있고 이 지금 사우디나 이런 원유국들은 오일머니를 풀어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했는데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우디와 또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의 이 모빌리티 기술을 굉장히 높게 산다. 우리가 스마트시티, 네옴시티 같은 스마트시티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항공, 도로, 물류 이런 인프라에 대한 부분, 모빌리티가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는 한국과 협력을 하길 원한다라는 이런 뜻도 밝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쪽 기술력을 발달시킬 수밖에 없고 또 관련된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를 더욱더 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호적인 환경들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 프랑스, 자율주행 탄소 중립, 디지털 협력에 대해서 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동맹을 맺었는데 연구 개발비 400억이 좀 넘는 규모를 같이 대서 우리가 이쪽으로 같이 개발을 한번 해보자라고 또 손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세계가 지금은 자율주행을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있는 듯 하고요. 그게 예전에는 정부에서 좀 막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부에서도 밀어주는 정책 사업이 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들 지금부터 그동안 좀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관심주, 거기다 필살기 종목까지 정말 강력한 종목들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시고 꼭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필살기로는 또 자율주행 테마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 규모 확장에 대한 기대감부터 또 정책 모멘텀도 있고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만큼 이 안에서도 종목별로 전략을 세우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지금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런 옥석 가리기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으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이 자율주행을 왜 필살기로 활용을 해야 될지 대표 관련주 분석도 한번 해주실게요. 네, 오늘 이제 시장에서 좀 핫했던 종목입니다. 바로 삼보모터스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자동차용 부품 업체예요. 근데 뭐 간단히 설명을 드려서 제가 이 기업을 가장 좀 첫 번째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만한 관심주로 가지고 온 게 이 기업은 친환경 쪽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고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거기다 현대 기아차 7개 차종의 자율주행 자동차 핵심 부품인 스마트 크루즈 컨버터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성도 굉장히 깊다라고 판단이 돼서 여러분들이 관심주로 좀 보시면 좋다라고 가지고 왔고요.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좀 아쉽고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박스권에서 레벨 다운돼서 또 박스권에 갇혀버리고 또 레벨 다운돼서 또 박스권에 갇혀버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다가 지금 이제 친환경, 자율주행 이러한 훈장을 달고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아주 폭발적으로 터져주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 거래량, 거래 대금 굉장히 씨가 말라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쪽 산업이 굉장히 지금 집중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정책과 관련된 또 굉장히 사업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들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레벨 다운되고 박스권에 갇혀있던 종목이 드디어 이평선을 단번에 돌파해 주면서 단 2거래일 만에 70%에 가까운 폭등세를 연출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관심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잡으세요가 아니라
필살기 종목은 바로 이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보모터스가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가다가 필살기 종목이 이렇게 비슷한 흐름 가다가 삼보처럼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자, 그럼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실게요. 모트렉스도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주로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흐름을 가져갔던 종목인데, 그동안 이 종목 역시 좀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아니, 자율주행 좋다 그러면서 왜 자꾸 안 가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제 조금 추세가 많이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국내외 SUV와 그다음 대형 버스 이런데 RSE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 왜 버스 타면은 앞에 화면 같은 거 나오잖아요. 화면 같은 거 나오는데 그러한 기술을 바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모트렉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PV 시장 성장 수혜, PV 시장이 뭐냐면 여객, 물류, 레저 이런 각각의 목적에 맞춰서 실내 공간을 설계한 차량을 얘기하는데, 지금 자율주행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차량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성장할 거고 모트렉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있고요.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제가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섹터 중에 하나인 로봇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고 또 2023년에 IPO에 대한 기대감 또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회사가 IPO 하게 되면은 당연히 모트렉스에도 좋은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을 할 거라고 보이고요. 모트렉스는 올해 7월 자율주행 주간 연구 기간에 대한 선정 이슈도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좀 좋죠, 재료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2022년에는 사상 최대의 실적까지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차트의 흐름을 보실게요. 이렇게 좋은 기업인데 왜 그동안 부진했나? 이 종목 역시 액면 병합도 했었고요. 무상증자도 했었고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에 계속 갇혀있는 흐름을 보이다가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했다는 이런 소식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는 자율주행 쪽을 밀어준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거래량, 거래대금 굉장히 크게 급증을 하면서 추세 전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모트렉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게 된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추세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필살기 종목만큼은 아니지만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모트렉스, 삼보모터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제가 필살기 종목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그럼 자율주행 대표 관련주로 삼보모터스와 또 모트렉스 차트 통해서 또 꼼꼼하게 봐주셨는데, 이렇게 또 차트를 보니까 거래 대금까지 받쳐주는 종목들이다 보니 자율주행 더더욱 눈여겨봐야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이 삼보모터스와 모트렉스보다 더 탄력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는 필살기 종목을 오늘 준비하셨습니다. 그 필살기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과 또 매수매도 타점 잡아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으로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대되는 이 자율주행 안에 필살기 종목 뭘까요? 첫 번째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습니다. 아주 제가 아주 만발의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했는데, 이제 마음 편히 준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필살기 종목입니다.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두뇌 같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컨텐츠 서비스 사업의 두 개의 축으로 여러 가지 이제 B2B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회사는 다른 회사보다 제가 또 높게 산 이유가 뭐냐면, 보통은 개발을 하고 나면 좀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회사는 개발을 하고 그 매출이 창출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개발하고 탑재하고 탑재 후까지 계속해서 매출이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정말 매력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다음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따라오는
이익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전반적으로 모든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고객 인프라 기반의 플랫폼 매출 계획을 갖고 있어서 안전하고요. 성장성도 굉장히 출중하게 갖춘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네, 커넥티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이 고성장이 예상되는 이 시장에 여러 가지 기술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천후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고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LG U+의 지분 투자가 또 있었습니다. LG U+의 지분 투자가 있었는데 여기에 또 탄력을 받아줬어요. 보통 제3자 배정에 대한 유상증자가 들어올 때는 이 회사에 대한 미래성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 거기다 큰 기업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LG U+가 이 회사의 72억의 규모의 이런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미래성이 있고 성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 아까 그 두 차트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폭등하기 전에 정배열을 깔끔하게 아주 예쁘게 만들어줬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배열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재료가 크다. 그만큼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5일선 보이시고 21선도 보이시고 네, 다 보입니다. 여기 그동안 바닥권에 있던 종목이 갑자기 21선이 가파르게 딱 올라오면서 아, 이 종목 이제 폭등해야 돼. 정배열 만들어야 돼. 이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정배열 초입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필살기 종목 정배열 초입 구간 폭등하기 직전의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오늘 제가 방송 끝나고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필살기 종목 빠르게 공개하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을 빠르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자,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고품질 카메라 모듈과 초소형 전기차 핵심 부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까 자율주행 하는 데 있어서 카메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업이 그런 기업이고 삼성전자, 링크플로우, 디오스텍 정말 많은 다수의 거래처를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이미 뭐 갤럭시라든지 플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메라 모듈 사용했던 이력이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카메라 기반 신형 레이더를 공개를 했는데 삼성전기에서 테슬라 전기 트랙용 카메라 모듈 물량을 전량 수주를 한 이력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삼성전자 휴대폰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했던 이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 연결 구조를 가져가면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차트입니다. 네, 차트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 한번 올렸다가 다시 한번 올렸다가 이제 세 번째 파동, 마지막 가장 화려할 수 있는 세 번째 파동을 기다리고 있는 초입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역시 굉장히 지금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배열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중기 이평선을 지지해준다. 이건 바로 강력한 시그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아주 시원하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를 2개로 또 필살기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전략까지 든든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저희 주식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